그 스님 정문직설 할 때도 물론 그 가족 간에나 뭐 직장이나 뭐 친구들 간에 갈등 문제가 많은데 뭐 상담소에서도 상담을 해도 뭐 8, 90%가 다 그 관계 간의 갈등이라고 그러던데요. 예전보다 요즘에는 훨씬 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제 같이 하는 것을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불화와 갈등의 매듭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됩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자랄 때 형제간에 여럿이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온갖 것이 어릴 때부터 갈등이 생겨요.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면 이제 형이 뭐 힘으로 동생을 억누르고 가져가면 부모가 그거를 제재를 가하고, 동생이 부모 힘을 빌려가 뭘 차지하면 엄마 나가보면 형이 금방 뺏어버리고 이러니까 그 자라면서 소위 말하면 사회성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익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장기적으로 이로운지 일시적 이로움이 아니라 뭐 어머니한테 얘기가 어리광표가 어느나 봐야 엄마 문 밖으로 나가면 형이 대반채 가버리니까 이게 이제 무의식 세계에서 이렇게 사회성이 생기고 적응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아이 하나 낳아가 키우니까 이제 아이와 아이의 관계는 없고 아이와 어른 관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원하면 엄마는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애의 이 사고 속의 습은 원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학교 가서 아무리 형제간에 어쨌든 무의식에서는 지 원하는 대로 되려고 하는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 사이에 이게 타협이 어렵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아이 하나인데다가 다 왕자와 공주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자끼리 이게 양보가 서로 되기가 어렵죠. 이제 결혼 생활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요즘 들어와서 이제 SNS도 이제 이런 더 큰 영향을 줍니다. SNS의 그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어떤 걸 하나 누르면 그 비슷한 게 영상이 계속 뜨잖아요. 그것만 계속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세계가 다 그런 줄 착각할 수 있는 이런 요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람의 형성에서 첫째 바탕이 깔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 특히 젊은 SNS에 의해서 노인들까지 요즘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것만 계속 보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법륜스님 하나만 하면 법륜스님만 쫙 나오고, 보수적인 거 하나 누르면 보수적인만 쭉 나오니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전부 그런 식으로 좀 깔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사고가 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굉장히 여야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인원하고 살았는데 지금 완전히 저렇게 양극화되잖아요. 그래서 양당 구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은 갈수록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그 현재 SNS의 시스템상 이게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도 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내가 옳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룹에 들어가서 그것만 계속 보고 하면 이제 일종의 옛날에 누가 밖에서 세뇌시켰는데 이제 자기가 세뇌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되듯이.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무슨 바 하면 그 속에 빠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 말이 귀에 안 들어오고, 이쪽에 빠진 사람 그 사람 말이 귀에 안 들어, 다른 게 귀에 안 들어오고 안 보이죠. 이것이 지금 대학도 졸업하고 뭔가 그 지식을 배운 것과는 관계없이 인간의 사유 체계가 너무 이렇게 막혀 있는 이런 현상이라서 이건 저는 뭐 더 갈수록 강화되지 않을까. 자란 환경과 그다음에 현재 SNS가 바탕이 환경에 깔려 있고, 그러다 SNS가 지금도 계속 같은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참 미래가 좀 심각한 문제예요. 사회적으로는 그렇고 조금 이제 가족 내에서라든가 이렇게 친구들이나 직장에서 또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불화 갈등 그걸 아니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그게 아마 뭐 적어도 이게 우리의 의식이 아주 어릴 때 형성되는데 태어나서 뭐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나 뭐 거의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그래서 군대도 이제 군대 가도 안 되고 이건 뭐 결혼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가족 사이에 부부 갈등도 더 심해지고 직장 가도 이렇게 되죠. 이게 아주 어릴 때 이게 사회성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기회가 없어져서 오는 문제 아닐까.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돼버렸지만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걸 극복해 보려면은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매력을 좀 개인적으로 극복하려면 딱 한 가지죠.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네. 서로 다르다. 믿음이 다르다. 기독교인을 만나면 믿음이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저 사람 나하고 취향이 다르구나. 음식 맛이 다르네. 이렇게 다르네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름을 인정하는 게 존중이거든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상대를 존중하는 건데 우리는 내가 옳고 니는 틀렸다 하는 관점을 가지니까 갈등이 생기죠. 뭐 다름을 서로 인정한다고 뭐 갈등이 생길 게 뭐 있어요. 그리고 그 스님이 이제 증문즉서를 해서 스님이 워낙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답변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님이 장가를 가봤나, 애를 낳았나, 직장을 다녀봤나, 어떻게 이 세상 모든 문제를 스님이 다 알 수가 있느냐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런 제가 보기에는 스님이 너무나 뭐 답변을 잘하시니까 배가 아파서 이제 하는 소리 같기는 합니다만은 스님은 이제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금강경 공돌이로 자신의 마음에서 먼저 해결하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듯한데 어떤 사람들은 불교 공부하면 다 법륜스님처럼 그렇게 지혜로워지냐고 하는데 제가 또 아는 불교 공부하는 분도 많이 아는데 스님처럼 이렇게 자기자재로 잘 그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문 것 같은데요. 스님의 그런 지혜의 원천은 어디서 나옵니까? 첫째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고정관념을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게 별거 아니고 진실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자기가 받은 정보를 가지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럼 정보가 다르면 사람은 달리 앉는 거다. 똑같은 사실을 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얘기도 그 사람은 그런 정보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걸 옳다 그러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떤 사람의 얘기도 그걸 뭐 가지고 그건 옳다든지 그러다든지 나쁘다든지 좋다든지 이런 관점을 갖고 안 들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첫째. 자, 선입관을 가지고 안 보고 뭐 자식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저분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런 관점을 갖고 있구나. 이제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근데 그렇게만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화거든요.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관점을 바꾸는 걸 나를 따라서 대화를 하다 관점을 바꾸면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 못 바꾸면 그냥 스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남 성질도 모르고 스님 애를 안 낳으면 그런 소리 하죠. 애를 안 캐면 그런 소리 하죠. 이렇게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관점을 이제 바꾸면 따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이 뭐냐는 나한테는 하등 중요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답을 준다니까 스님이 어떻게 처음 아는 문제에 답을 주나. 저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대화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애 때문에 얘기하면 애 갖고 얘기하고 남편 때문에 얘기하면 남편 때문에 얘기하고 뭐 결혼 생활 때문에 얘기하면 결혼 생활 얘기하고 농담으로 뭐 부부가 뭐 성관계가 안 맞아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그런 거 혼자서 사는 스님한테 묻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아무런 그 주제다라고 이 주제다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주제다라고 무슨 애 키우는 주제다라고 직장 동료 주제다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일들은 다 결국 자기 관점을 가지고 상대에게 대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달리 보게 이제 하는 거죠, 뭐. 뭐 기술이라면 이제 그때그때 다르게 보는 관점을 아이디어를 그때그때 가지고 그거 이렇게 보면 어때? 저렇게 보면 어때를 이렇게 가르치려고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대화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답을 주려고도 안 하고 깨우치려고도 안 하고 그냥 뭐 이쪽 면 보고 뭐라 하면 저쪽 면은 어때요? 뒷면은 어때요? 위는 어때요? 아래는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가 관점을 바꾸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고 못 바꾸면 입이 툭 튀어나오고 기분 나쁘게 해가 앉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답을 준다 그러면 좀 어렵죠. 답을 저는 준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대화한다. 그리고 내가 깨우쳐줬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가 깨우쳤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뭐 그 문제는 저는 뭐 어떤 사람이 묻든 무슨 문제를 묻든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대화는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대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을 주려면 난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나오거나 뭐 아는 척 하거나 하는데 인생에 무슨 답이 있겠어요.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자꾸 사람들은 그래서 증문즉설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증문즉답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농담을 그러죠. 증문즉답다라는 거는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이다. 인생은 답이 없다. 답이 없는데 어떻게 답을 해요? 대화를 하는 거지.